경매로 단타를 통해서 풀 대출을 한다든지 지역 분석을 해서 갭 투자를 하고 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는 대부분이 분양상가나 소형 평형 1층 또는 오피스텔 같은 것들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물건들을 위주로 하고 계시죠. 토지의 경우 공격적인 분들은 도심지에서 또 공장 등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땅에 집중을 해서 매입을 하시는 편이고, 보수적인 분들은 개발 호재를 따라서 원형지를 사놓고 푹 익혀놓는 그런 투자들을 주로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사업으로 진심 노후를 준비하는 공장장입니다. 전 요즘에 과거 투자한 부동산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물건별로 후회할 수도 있고 또 잘했다고 뿌듯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항상 가족과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시 2020년으로 돌아가서 퇴직 후에 부동산 투자나 사업 등으로 노후 준비와 투자를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겪었었던 것이니만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투자에는 공격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데요. 항상 자신의 재무 상황과 또 개인의 성격, 시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부하면 분명히 차이는 있더라도 성공적인 노후를 맞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돈을 넣는 투자인 만큼 자신의 성향에 맞게 투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공격적인 성향이라서 풀 레버리지와 경매, 공실상가, 토지, 공장 개발 등을 위주로 투자를 했고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버티고 나면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가끔 1년에 한두 개씩 팔리고 있는 공장 부지를 보게 되면 저도 힘이 나고 있습니다. 성향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본인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또 공부를 하고 더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모두 여러분의 성향에 따른 것입니다. 성향에 따른 관심과 조사, 공부를 하면 충분히 좋은 물건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결국에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보통 공격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데요. 또 성향별로 주거, 또 수익형 상품인 상가, 또 토지나 공장 등 건물 등을 투자할 때 보면 본인의 성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격은 경매로 단타를 통해서 풀 대출을 한다든지 지역 분석을 해서 갭 투자를 하고 또 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적인 분들은 주로 주거에 대해서는 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과세 투자를 많이 합니다. 지역만 좋다면 이게 가장 좋은 게 되는 것이고, 물론 공격적인 분들도 자가 거주는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상가의 경우에 공격적인 분들은 대형 평형, 특히 상층부나 지하층 가치에서 현재는 공실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곳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또 자본이 들어가더라도 시설업종 자영업을 많이 하시면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또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수적인 분들은 대부분이 분양상가나 소형 평형 1층 또는 오피스텔 같은 것들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물건들을 위주로 하고 계시죠. 토지의 경우 공격적인 분들은 도심지에서 또 공장 등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땅에 집중을 해서 매입을 하시는 편이고, 보수적인 분들은 개발 호재를 따라서 원형지를 사놓고 푹 익혀놓는 그런 투자들을 주로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니까 경매 단타를 하고 있었고요. 갭 투자는 매매 사업자는 아니지만 물론 그 자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평형 상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한 투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실제 지하층에 대해서 경매로 낙찰받은 사례도 있고 상층부도 많은 입찰과 폐차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상층부에 대해서는 이따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설업종 자영업도 공유 주방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두 가지나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분명히 좀 공격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의 땅, 그리고 공장 개발하기 위한 원형지들도 여러 개를 갖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의 경우에는 이 성향이 맞아서 다른 것보다는 이쪽의 물건을 보고 검토하고 또 수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분 좋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방향이실까요? 공격적이실까요? 보수적일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들을 봤을 때 더 많이 관심이 가고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지신다면 그쪽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향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팁으로 노후에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원금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순서대로 투자를 검토하고 진행하시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목표를 수립하십시오. 월 현금 흐름이나 내 자산 목표를 얼마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에 따른 비율별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하신다면 차근히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나의 재무 상태, 성향 등을 파악해서 자산 현황이나 투자금 현황을 명확히 목록화해서 접근 가능한 물건 위주로 순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동산 공부인데요.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자산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경공매를 알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공매 공부와 상권을 분석하는 법 그리고 투자해 놓고 국가 공투만 할 수는 없으니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의 팁을 분명히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부가 완성되면서 또 과정에 물건을 임장하고 검토하는 과정들을 거치셔서 지역별로, 경매 물건별로, 일반 매물별로 배웠던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시는 보고서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곁들여서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또는 같이 검토를 하시되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결론은 여러분이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던가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분명히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의 계획에 맞춰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부동산 관리와 세금 관리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요. 일전에 미리 세금 공부를 해놓고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사전에 보고서에 의해서 수익이나 목표 관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월하게 부동산을 관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짜잔! 이거는 제가 2022년도 5월 달에 입찰을 했다가 또 물먹었던 사례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건 번호는 21타경 10335번이고요.
건물 면적은 무려 전용 면적이 약 640평입니다. 토지 부분은 미등기 감정가 포함인데 집합 건물이나 집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등기 되어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포함되어 있고 아무 문제 없는 상태인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 권리 분석상의 문제가 없었고요. 당시에 감정가 35억에서 24억 5천까지 떨어진 물건을 인천의 신땡땡 분이 28억 3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시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차순위 금액이 28억 590만 원이죠. 약 21만 원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28억 물건에서. 이게 접니다. 저하고 친구들이 같이 입찰을 했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뒤로 하고 이 물건은 신축 아파트가 주위에 입주 중이었고 또 대기 물량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상층부 대형 평형이 없어서 상층부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종들을 검토했었고요. 성숙 상권이기 때문에 적어도 B 플러스 상권은 된다라고 판단했고요. 철거를 빨리 해서 분할하게 되면 최대 평당 45,000원까지 가능하다. 저희는 한 35,000원 정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물건을 보시게 되면은요, 보시다시피 대우 스파랜드라고 써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보시게 되면 사우나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5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은 아주 깨끗한 상태였다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당시에 목욕탕 물건이 많이 나왔죠. 여기도 영업이 잘 되던 목욕탕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유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온 매물이었습니다. 이 물건은 5층이죠. 5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상당히 넓은 640평의 공간이고요. 이게 색상을 보시게 되면 이해되실까요? 예, 중공업지입니다. 공업지는 상당히 용적률에서 괜찮은 곳이고 주위로 많은 상권이 만들어질 수 있고 좋은 곳입니다만 이렇게 대형평은 없기 때문에 대형평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판단하고 입찰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큰 공장이 있고요. 한국 지행 공장이 있고 그 옆에 상가가 물건지가 있고요. 예, 양 옆으로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하고 있었고 이게 약 5천 세대 이상이었었고요. 주위에도 이미 풍부한 배우 세대와 수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라이프차에서 찾은 배우 세대인데요. 약 830m만 봤습니다. 추가로 이쪽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은 했지만 요 세대만으로도 13,000세대고요. 특히 좋은 것은 이쪽이 거의 신규 아파트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근인생활 상권과 공장이나 이쪽에도 큰 수요가 있고 부평 국가산업단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좋은 곳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물건 검토했던 사례입니다. 이때 최저가에서 23억 얼마에서 저희는 이제 72%부터 2%씩 올려가면서 어느 정도에서 입찰가를 썼을 때 투자 금액과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물건이 상당히 저렴했던 것이 전용 면적이 638평에 전용 면적당 평당가가 입찰 금액에 따라서 최저가 24억 5천에서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82%를 쓴다 하더라도 안정권인
450만 원밖에 안 되는 아주 저렴하고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요거는 대출 가능액을 80%로 봐서 이렇게 표에 따라서 20억에서 23억까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대출 이율은 당시에 4%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월 이자액은 얼마, 그리고 연 이자액은 얼마, 취득세 등등을 계산을 했고요. 특히 부대 비용으로 철거비를 견적을 여러 군데 받고 판단하기에 여유 있게는 넣었지만 2억 5천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미납관리비가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워낙에 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임대가 산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보수적으로 2억에 2,2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약 35,000원 평당 임대료를 계산을 했고요. 여기에 전용 면적도 있고 또 공용 면적도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충분히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평당 임대료는 다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연 2억 6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얻을 수 있다라고 목표가를 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그냥 자체 수익률이 약 11%에서 10% 수준으로 아주 양호한 물건으로 판단된다라고 저희는 알고 입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에서 나온 것이 임대 수익은 투자 금액은 철토기에 10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 후에는 보증금을 2억 받아서 2억 정도가 줄게 되겠죠. 그리고 수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매각 차익도 이 경우에는 제가 6% 수익률에 할인을 10% 정도 해줘서 90%로 매도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상가 매도 예상가는 42억 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갔던 매입 총 비용, 입찰가 플러스 부대 비용 했을 때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는 요 금액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28억으로 입찰을 했죠. 그래서 42억에 보수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도 출투자금의 임대 후 8억 4천에서 매도 차익과 임대 수익을 합쳐서 적어도 13억 7천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입찰을 했고요.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이 금액이면 충분히 우리 거다라고 해서 뒤에 숫자 데코레이션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바람에 저희는 80%를 썼고 그 낙찰자 되신 분은 80.16%를 쓰는 바람에 그분이 그걸 낙찰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할 계획도 있었지만 이제 임대료 시세를 조사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매물들을 판단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지 열위인지에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전용 평당의 평수당 월세를 이제 역산을 해서 가격들을 좀 계산을 해봤고요. 여기에서 1층 시세가 요 정도 나온다라는 것은 B급 이상은 된다라는 상태고요. 열이한 것도 거의 4만 원에 육박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상부층에는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4만 원도 가능하지만 보수적으로 평당 3만 5천 원을 임대료 목표로 잡아서 약 월세는 2억 2천이고 10배의 보증금 좀 더 받을 수는 있겠죠. 시설 업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보증금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아마 기가 막힌 걸 다음 페이지에 보실 것 같습니다. 기준 매각 수익률은 6%로 했을 때 46억이었고요. 목표가가 이거를 저희가 이제 10%더 할인해서 90%로 매도를 한다라고 치면 한 42억 좀 매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입찰을 했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짜잔, 여기 보시다시피 아직도 이 물건이 1년이 훨씬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보증금 5억에 임대료를 2,600에서 3,250만 원인데, 낙찰 받으신 분이 뒤처리를 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 건물 전체에 5층을 사용하고 있고 간판값만 해도 대단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간판 붙일 곳이 부족해서 이쪽 전면부에 간판을 임대를 주고도 계셨거든요. 이런 것들만 감안해도 부수입도 상당히 많고 옥상 간판으로도 상당히 수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아직까지도 임대가 나와 있고 처리를 못 하셨어요.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초대 영상과 도면 첨부 분할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철거를 안 하셨습니다. 이게 그분의 큰 실수 같은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제 지인들이 하는 방법들인데 일단 낙찰을 받으면 먼저 철거들을 반드시 하고요. 그 해당 업종에 맞는 업종들을 찾아서 그 업종에 맞는 사이즈를 미리 분할을 해놓고 물건을 보러 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임대를 빨리 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이분은 아직 그 먼저 철거도 안 하시고 구분 분할도 적극적으로 안 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은 있는데 이분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제가 복구하기로는 진짜 얼마 차이 안 냈지만, 안 나는 상황이었지만, 좀 더 욕심을 낮추고, 우리가 조사했던 시세 조사를 믿어서, 3만 5천 원 또는 그 이상의 평당 임대료로 계산을 했으면 좀 더 공격적인 입찰가로 1억, 2억 떡 싸먹더라도 저희 물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물건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유사한 물건이 나왔을 때 공부했었던 것들 그리고 검토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나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드린 주제는 이겁니다. 성향에 맞는 노후 부동산 투자가 돼야 됩니다. 공격적이고 보수적이고 자기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지만이 자산 상황에 맞게 투자를 즐겁게 또 공부하고 즐겁게 노후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좀 무리하고 말리고 싶고요. 천천히 공부하면서 때나 물건을 기다리시는 지혜를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절대로 물건을 사랑하시면 안 되고요. 꼭 자료를 꼼꼼히 조사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항상 부동산과 사업에 진심을 다하는 공장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